사면은 받았지만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 네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법률적인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가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면이라 함은 네,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진다는 건데 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사면이라는 건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요. 애초에 이제 범죄 유형으로 사면을 해주는 게 일반 그 사면이고, 정치인 사면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거명을 하면서 사면 복권을 시켜주기 때문에 특별 사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 이미 형이 확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수형 생활 중이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례적으로 남은 기간을 면제를 시켜주고,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복귀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국 전 대표는 SNS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 식사를 하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썼던 책에도 나가면 가족과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것은 8개월간 독서를 한 책들, 폐문 독서라는 것은 문을 닫고 책을 읽는다는 뜻이겠죠.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모아놓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남은 수감 생활을 면해주는 차원이라면 형을 확정받았던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어떤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가 먼저 담겨 있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죠. 국민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자신이 존중한다라는 의미로라도 어쨌든 1심, 2심, 3심, 3심에서 최종 징역 2년형이 확정돼서 수용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나오게 됐다라면 나머지 일반 수용자들에 비해서 본인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사태가 2019년 8월 제기된 이후에 6년 동안 대한민국 국론이 분열되는데 얼마나 많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 사법 처리가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놨습니까? 이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한 그 사죄, 그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자신의 다짐, 이런 것이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사면 복권됐다라고 해서 과거 지은 죄가 아주 없어진 것처럼 나는 이제 떳떳하다, 저렇게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6년 동안 조국 사태와 조국 일가의 어떤 그 입시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더 황당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앞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에 대한 저런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 지금 자제해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8개월 동안 책을 읽었다는 그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8개월간의 폐문 독서물이라고 올린 그 책들의 제목을 보면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회고록이라든지 뭐 조서왕 평전, 이런 정치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고, 기울어진 평등, 이런 책도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책도 눈에 띕니다. 이런 책들을 수감 생활 동안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죠. 그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인 행동을 갖다 개시할 거라고 봐요. 궁극의 목적은 대통령 출마를 갖다가 허갔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고. 박창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땐 어떻습니까? 대권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사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미 사면은 단행된 것이고 우리가 이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왈가불가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주체들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사면을 실행한 자로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이고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타당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여의도에 이제 흘러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당내의 혼란도 상당히 있다. 조국 대표 체제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부를 단속하는 일에 우선 매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조국이란 인물이 정치인으로서 데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죠. 물론 이전에 장관으로서 활동한 것은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이 사면과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만큼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제도 있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해 가야 될 과제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조국 혁신당은 지금 현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당무위원회를 열었고요.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오면 다시 당권을 잡느냐 아니면 뭐 지방선거에서 어디 출마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둘 다 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요. 당명에서 나와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이상 당내에서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본인들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는 길을 터주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요.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그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책 사진들. 예. 거기에 이제 지방선거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일단 이재명 정부와는 불가원 불가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서적을 2개나 올렸어요. 예. 다음 조국 혁신당의 다음 지방선거의 타깃은 호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남을 타깃으로 해야만 현재 법력번의 표를 갈라먹지 않고선도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하면서 본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한 조국 전 대표가 호남에 출마할 일은 없잖아요. 수도권이나 어떤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단체장에 출마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민주당이 동시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 분열이 돼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남의 어느 정도의 선거와 조국 전 대표의 출마 이 2개의 선거 어떤 공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전망합니다. 박창일 부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각의 의견이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어디 당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뭐 된 게 있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내에서는 합당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들었던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는 그 조국 혁신당 측에서 당시 이제 조국 당 대표가 구속되는 상태에서 내부에서 차라리 우리가 민주당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오히려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들었던 적은 있지만 그것 또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얘기가 되는 이후에는 조국 혁신당이 현재 우리나라 정당 구조상에서 독립해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켜봐야 할 문제라면 그러면 출소를 하면서 던진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희생자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조국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문제 삼았던 인물, 특히 조국 전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까지 있는 인물, 금태섭 변호사가 이번엔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계속 집요하게 따져 묻는 모양도 나왔습니다. 보시죠.
조 대표님은 문서 위조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조사 한 번 없이 이제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 적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그런 지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서를 위조한 거라는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6년인가 지났는데 적어도 조국 전 대표께서는 나는 위조한 적이 없다. 기다 아니다 말씀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그 금태섭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그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한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건데 여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사면은 오케이인데 입시 비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람들의 침묵을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구자영 부장님. 네. 금태섭 변호사의 질문이나 윤준병 의원의 지적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지점과 맞닿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 또는 조국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의 인식과 또는 조 전 대표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예. 조 전 대표는 물론 억울할 수 있죠.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자신이 그렇게 사법 처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조 전 대표가 그렇게 아무리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법부가 1심, 2심, 대법원까지도 그 징역형을 때렸을까? 죄가 없다라면 만약에 유죄를 때렸다라면 정치 검찰도 문제지만 사법부도 문제 아니냐. 사법부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 조 전 대표가 자신의 말씀처럼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생각된다라면 사면된 이후에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보는 겁니다. 정말 정치검찰에 없는 죄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입시에 부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사법 처리를 다시 받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는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인지 아니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이 범죄자인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